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간밤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미국 증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국내 증시의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봤더니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인하폭은 모두가 예상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선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금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곳에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내년 점도표를 2차례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3차례를 예상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반의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오전장을 마치기까지 지금 1시간가량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시장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내려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42선 지나가고 있고요. 1% 넘는 낙폭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현재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683선 지나갑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렇게 동반으로 떨어지면서 장 마감까지 이 낙폭을 좀 줄여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외국인은 좀 유의미한 유입을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약세와 함께 외국인 다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바로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현재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던 상위단이었는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이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2%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 그간의 상승을 반납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얼마나 떨어지나 살펴보니 3% 넘는 수준입니다. 거의 4% 가까이 떨어지는 SK하이닉스의 모습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모두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은 개별 이슈를 통해서 이 섹터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강세 받아가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기대감, 우려감이 혼조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 낙폭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까지 그 탄력이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HLB 그리고 에코프로 모두 1%대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는가 했던 2차전지 쪽은 오늘 오히려 더 큰 폭의 조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캠이나 리노공업 오늘 조정받아가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짚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반적인 약세가 너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망세를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기회로 봐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답은 하나죠. 뭐 기회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과 커플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우리가 커플링으로 갔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커플링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하고 다르게 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는 오히려 빠졌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도 또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국내 증시는 박앤세일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최근에 이제 어떤 상승폭 이거를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더 깊은 하락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 있는 의견이죠.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하고 디커플링으로 갔던 우리 증시가 지금 떨어질 때는 커플링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자체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박앤세일을 한다. 근데 그 박앤세일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교체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산업을 좀 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서 대답은 명확하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2025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딱 보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 맞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제약 바이오도 IT하고 합종 연행을 한다고 보면 이 IT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요 두 가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만 안 돌아가면 돼요. 미래를 보고 지금은 박앤세일이구나. 차근차근 모아가 보자. 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이 하락장을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우리 증시에 조금은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을 보내준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북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권 1기 때처럼 마찬가지로 직접 회동이 이번 2기 때도 추진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회동까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빨간불로 켜지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신원, 코데즈 컴바인 등이 일제히 올라줬고요. 또 JST나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자 암호통신 관련 주들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해에 열리게 될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인 이 CES에 양자 컴퓨팅 부문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함께 오늘 또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간밤에 시트론 리서치 측에서 이 양자 관련주들 R&D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공매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그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첨단 소재, ICTK, KCS 오늘도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섹터를 잡아가시기가 참 힘든 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5G 그리고 6G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G가 오는 2030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80%를 5G가 차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 LG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불 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5G 가입자가 63억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겼는데요. 이와 함께 이중 수혜 받아가는 테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통신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해서 함께 위치하고 있는 이중 수혜 받아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우리로 함께 수혜 받아가면서 오늘 더 큰 폭의 상승 이뤄냈고요. 머큐리, 한일 소재과학도 빨간불 켜냅니다. 오늘 시장을 쭉 살펴보면 이 파란불이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하락 섹터를 어디부터 살펴봐야 하나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하락 섹터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 오늘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노, 네오위즈 홀딩스, NC소프트가 바로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 게임주들의 하락세 한번 짚어드리면서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게임주들 이번 주 초반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하락세를 만회할 만한 재료가 참 부족해 보이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 있었나 살펴봤더니 이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편향된 과금 구조 때문에 유저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게임 업계의 큰 손인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확실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게임 업계의 하락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2M에 대해서 중국 서비스를 시작
하락하겠다고 오늘 밝힌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세 보이면서 0.48%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하락 섹터는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가 오늘 줄지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격을 받아가는 것인데요. 특히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의 낙폭 이렇게 6% 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이나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관련 종목들도 잇따라 하락세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에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업황별 상승 하락 섹터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의 그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긴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합리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근데 짧게 구간을 나눠 놓고 보면 증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의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은 결국 분할 매수라는 해답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다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회귀가 되는 동안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 시간을 낚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메비우스의 띠가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는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리면 이 메비우스의 띠는 계속 악순환을 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리를 반대로 딱 바꿔서 선순환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당장 이 악순환을 다 끊고 선순환을 이 모든 걸 돌릴 수 있다.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즉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만큼 내가 참아야 되는 인내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떤 인내를 요하는 구간에 와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매도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야, 20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진대. 빠지면 좋죠. 빠지면 이게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 잡아낼 수 있잖아요. 심지어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긍정론자와 비관론자가 이 증시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긍정론이 항상 이겨왔어요. 이유는 긴 관점에서 증시는 항상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제 강의를 통해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 투자 마인드를 조언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그렇게 저희가 통과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장도 저희가 함께 돌파해 가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기본적인 강의 함께 해주실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실전 강의까지 해주실 테니까요. 연필과 이 종이를 가지고 함께 들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할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결국은 이 흔들리는 심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어제도 그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에 무너지냐면 불안감 때문이에요. 결국은 손실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러다가 내가 큰 손실을 보는 거 아니야에 대한 불안감, 불안, 그 어제 그 얘기 들었죠, 그죠? 그 불안감이 결국은 여러분들 수익은 크게 보지 못하고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워도 참아내는 이상한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 심리, 그걸 오늘 한번 되짚어 드릴 생각이고 결국은 이 심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이 든다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은 잘못 가르친 사람, 아니 학생이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답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잘못입니까? 학생한테 선생님이 똑바로 가르쳤는데 학생이 잘못된 정답을 내면 학생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이 잘못 적었습니다. 이게 학생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오히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식으로 진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인지,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듣는 게 저는 오히려 주식은 일단 내버려 두세요. 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악순환을 내가 지금 악순환을 끊겠어. 바로 선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갈아타기 하다가 오히려 악순환의 즉 깊이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이 시기는 내 심리를 다지는 시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내 심리를 다 잡아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는 거. 두 번째는 주식 손실 볼 수 있어요. 나는 손실 볼 수 없어. 이 마음 버리세요. 왜? 주식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도 손실을 봅니다. 여러분, 세계에 뛰어난 진짜 금융 전문가도 손실을 확정하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나는 손실 볼 수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투자예요. 잘못된 투자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성격, 심리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잡아왔어요. 여러분, 성격상 주식으로 수익 볼 수 없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일까요? 우리 앵커님께 또 질문을 해봐야지. 앵커님이 이래 가만히 쉬시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앵커님, 성격 급해요? 저 엄청 급합니다. 엄청 급해요? 네.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이게 성격 급하면 네. 이걸 계속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습성이 있어요. 왜 안 올라? 왜 떨어져? 아니, 시장이 안 좋은데 떨어질 수 있죠. 그죠? 네. 시장이 안 좋은데 안 오를 수 있죠. 근데 왜 안 올라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뭐냐? 이 급한 성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보통은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남자가 주식을 하면
오히려 더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주식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피해야 되는 딱 그게 있어요. 남자, 경상도, O형. 자, 요 세 가지 다 공통돼 있으면 여러분 주식을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격상 내가 좀 급하다. 좀 주식을 피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왜냐? 이게 결국 급한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HTS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뚫어지게 봐야죠. 근데 그렇게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컴퓨터를 내가 뚫어보겠다. 눈으로 뚫어보겠다. 눈으로 레이저를 쏴서 뚫어보겠다 정도로 심각하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그런다고 해서 주식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급한 성격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 그리고 바쁜 직장인이 많은 30대, 40대 요 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 왔어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 자, 여성이니까 남성보다는 좀 차분한 성격이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직장인이에요. 바빠요. 들여다볼 시간 없습니다.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에도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습니다. 모성애, 부성애 있어요. 자, 모성애는 이게 종목이 빠지잖아. 내 아이가 마치 다친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하지 이래갖고 계속 얘한테 뭔가를 줘요. 안 된 자식일수록 뭔가를 더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자식들 중에 가장 제가 이제 막내 자식이니까 가장 애정을 많이 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 자식일수록 더 애정을 쏟죠. 그러다 보니 계속 물을 태워요. 근데 이게 결국 손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숫자는 크게 늘리진 않아요. 왜? 수익 나면 그거 팔아서 물 태우고 수익 나면 그거 팔아서 물 태우고 가다 보니까 애만 이제 손실 나 있는 애만 뚱뚱해진 거지. 뚱뚱해진 거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올라오는데 지금 벌써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인 거지. 그러니까 크게 많이 종목 수를 늘리진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이제 투자 방법을 알아냈어. 그러면서 1개, 2개, 3개 방송 보니까 저것도 좋대. 또 1개. 내가 봤을 때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아. 또 1개. 이러다 보면 종목 숫자는 쫙 늘어나요. 이게 지금 수익이 절대 안 나거든. 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한 그 방식이 좀 잘못됐어. 이래갖고 일괄총사를 시켜요. 손실 확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다른 방식. 자, 이제 확실히 알아냈어. 이래갖고 또 한 종목씩 편입을 합니다. 자, 이게 결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결국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의 그 투자 종목 숫자에 대한 얘기, 여성분들의 종목 숫자에 대한 얘기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은 여기서 해답은 딱 나와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급 안 된다는 얘기.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종목 숫자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죠? 종목 숫자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 종목이 많으면 이게 펀드나 똑같아요. 어느 종목이 상한가 가고 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지금 악재가 있고 아무것도 몰라. 왜?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그죠? 결국은 이 문제가 성격,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수익을 자꾸 끊어내는 버릇이 그 버릇이 한번 생기면요. 자, 20%, 30% 수익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5%만 올라오면 나는 수익 확정시키거든. 그러면 손실도 5% 내에서 끊어야 돼요. 근데 손실은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가도 참아. 근데 수익은 항상 5% 부근 10% 내에서 잘라요. 그럼 손절도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에서 잘라야 거의 비등 비슷한 이퀄의 효과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5%, 10%에서 잘라.
그리고 수익은 5%, 10%에서 짜내고 손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가도 참아.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계좌라는 얘기예요. 계좌가 결국은 손실 계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냉정할 거였으면 이것도 냉정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냉정하고 이 못난 자식들은 되게 간대하다. 그죠? 이게 모성애야. 근데 이 모성애들이 희한하게 얘들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모성애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내 자식 아니야. 얘 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치고 또 얘한테 물을 먹이는 거예요. 파랗게 물 들어가는 거죠. 그래 돼버린다니까. 결국은 그 성격, 그 심리가 결국은 주식에서 크게 수익은 못 보고 손실은 키우는 버릇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앵커님 버릇이 중요하다 하는 거 알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버릇은 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옛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렇죠. 돌아가라. 부모님들 항상 해주는 얘기예요. 야, 급할수록 돌아가라. 맞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급하게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식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심리. 결국은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심리는 이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지금 강의를 듣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추세를 막 타고 있어. 추세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의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자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추세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를 탔는데 그건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추세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치를 여기에 뒀어라고 댕강 잘라냅니다. 자, 이유는 뭐냐? 수익을 크게 본 적이 없는 수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요. 나는 절대 100% 이상을 본 적이 없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나는 100% 이상의 수익을 본 적이 없다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100%가 뭐 비중 5%도 안 되는 것 같고 100% 본들, 그죠? 비중 10% 늘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 것들이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인생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비중 5%, 10% 자, 올라오면 계속 잘라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이 심리는 결국은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불안하고 불안, 그죠? 불안. 그 다음에 확신이 없어서. 확신. 이게 없어서. 결국은 불안감이 확신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은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확인이라는 게 내가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대책들은 있어야 되겠지. 아니, 내가 무조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 불안감이 결국은 인생을 바꾸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확신 투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하고 심리만 잡아도 인생은 바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예요. 이게 기술의 영역인가 분석의 영역인가. 자,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차트죠. 차트는 뭐요? 눈에 보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놨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 많이 떨어졌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심리선을 막 그어놓죠.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자 다 꺼놨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후행성입니다. 왜? 이 5일선도 지나놓고 나서 5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급락이 나오면 5일선이 바뀌어요. 급등이 나오면 또 5일선이 또 바뀌어요. 떨어지고 오르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5일선들이 바뀌어 나간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로 보는 데까지는 그 5일선이 맞는 것 같죠? 현재로 보기에는 맞지. 왜? 바뀌었으니까. 오늘 떨어지냐 오늘 오르느냐에 따라서 5일선이 바뀌어버리는데 뭐. 그게 맞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날의 상황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나놓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린저 밴드 뭐 얘기합니다. 그죠? 피보나치 이런 얘기 나오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정말 맞는 이론이면 여러분 스테디셀러가 돼요. 누구나 사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 이게 바이블 같은 그런 이제 진짜 확실한 이론이다. 우리 앵커님 안 사보겠어요? 사봐야죠. 그래. 당장 앵커님 때려쳐야지.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그죠? 네. 확실한 이론인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술적 영역은 우리가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의 참고 사항이었을 뿐이지 바뀌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지 참고 사항일 뿐이지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기술적 영역이 마치 그 기술적 분석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세계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우리 앵커님 그 전화기 네. 브랜드 뭐 쓰고 계세요? 저는 애플 씁니다. 애플 쓰세요? 네. 애플바구나. 그죠? 네. 자, 이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은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신기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면서 애플이 요번에 조금 더 혁신적이다 그러면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훨씬 혁신적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고 애플이 빠지겠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두 싸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내부에 또 다른 싸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국은 승자가 만들어내놓은 지금 주가가 승자의 전리품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차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얘기잖아요. 결국은 기술적 영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기술의 영역이야. 물론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 차트 볼 필요도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 사항이에요. 차트를 잘 참고하면 좋죠.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기술적 영역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분석의 영역인가? 분석 열심히 해요. 이게 만약 잘못된 분석이면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은 해야 됩니다. 분석의 영역이 나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석이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계속 생각해낸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의 산업들에 있어서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생각해낸다는 얘기예요. 분석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 분석하기 위해서 내 생각만, 내 고집만,
내 아집만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책도 사보고, 그죠? 서점에 가서 책도 골라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논문도 찾아보고, 그 분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석을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이공계 박사가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닥터가 아닙니다. 내가 교수도 아니에요. 프로페서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들이 쓴 논문을 나는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쓴 기사를 나는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결국은 분석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얼마나 찾기 쉬워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분석하기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TV 나와서도 다 지금 강의도 해주고 다 해주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하기 쉬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자꾸 보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명확한 것은 분석의 영역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명제입니다. 미래를 볼 것인가, 과거를 볼 것인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미래를 봐야지. 우리 집에 여러분 내가 비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3마리 있었어요. 이거 그냥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의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이 뭐를 찾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기술의 영역으로 판단했을 때는 과거도 봐야 돼요. 왜? 그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 어땠느냐를 봐야 되니까 이건 기술의 영역으로 보면 과거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거 꿀뚝 산업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거기에 배팅하는 것보다 미래 IT 성장 산업에 배팅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증시는 뭐? 항상 뉴.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모멘텀을 좋아합니다. 앵커님한테 이제 또 질문해야지. 자, 지금 잘 나가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전도 유망한 남자분이 있어요. 앵커님은 두 남자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인성 좋은 사람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예. A냐 B냐를 물었더니 C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잘 빠져나가시는데. 자, 저렇게 빠져나간다. 아유, 진짜.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 광고도 그렇잖아요. 10년 뒤 이 아파트가 정말 더 탐나는 아파트냐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 미래예요. 이 주식의 가치가 5년 뒤, 10년 뒤, 1년 뒤 더 가치 있을 것이냐, 가치가 그때는 가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미래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영역, 그 기술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종목을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종목이 빠지면 그 다음 막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업황이 안 좋은 업황이었네. 업황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시장을 따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간 거예요. 종목 먼저 매수하고 그 다음 업황 보고 있고 그 다음 시장 보고 있다. 기술적 영역의 기초는요, 항상 시장을 먼저 짚어요. 모든 증권 방송사, 모든 프로그램들이 항상 프로그램 앞머리에 뭘 해요? 시장을 짚어주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장 먼저 보란 얘기야. 시장이 안 좋으면 네가 수익 내기가 힘들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시장 안 좋은데 네가 어떻게 수익 봐? 지금 시장 안 좋아. 시장 좀 봐. 이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증권 프로그램의 앞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게 뭐야? 그 프로그램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든 종목,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짚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앵커님 뭘 짚었어요? 업황을 짚었죠. 아, 지금, 반도체 업황은 어떻고,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고, 그 얘기를 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얘기를 그 다음 합니다.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게 뭐의 정석이냐고? 기술의 기초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걸 안 봐. 이것만 봐. 이거는 뭐냐면 이 종목만 본다는 건 분석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 종목을 파헤쳐서 이 회사는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계속 모아가야지. 떨어지거나 시장이 안 좋거나 말거나 업황이 안 좋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모아갈 거야. 이건 종목에 대한 분석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놓고 기술적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자꾸 틀리게 얘기를 해? 이거는 기술적 영역이라니까? 시장을 보는 게 무슨 분석의 영역이야. 종목만 파헤치는 건 분석의 영역이에요. 종목 먼저 선택하는 건 분석의 영역이에요. 시장을 보는 게 기술 영역의 기초예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시장이 어떤 때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때가 어떤 때냐? 자, 이거 지우고. 시장은 죽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종목의 주가도 죽어 있겠죠. 근데 업황은 살아 있어요. 업황은. 야, 이 업황은 진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인데? 근데 시장 죽으면서 주가도 죽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마구잡이로 사면 돼. 여기에 관련된 거. 마구잡이 사놓고 기다리면 돼. 그죠? 근데, 자, 반대로 보자고. 시장 좋아. 시장에 따라서 종목도 주가가 좋았어. 근데 이 업황은 안 좋아. 업황은 안 좋은데, 업황은 안 좋은데 왜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시장덕 봤어. 아, 시장덕으로 올라갔어. 그럼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자. 그럼 시장도 좋아. 업황도 좋아. 종목도 좋아. 주가 다 좋아. 업황도 좋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분할 매도야. 안 그러면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해야 되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 기술이잖아. 그죠? 자,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시장 안 좋아. 지금처럼. 주가도 안 좋아. 업황도 뭐야 안 좋아. 이거는 선택하지 말아야지. 지금 살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야. 웨이팅 해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시기야. 이거 뭐? 기술이잖아. 지금의 기술적 묘미잖아. 기술의 운영의 법칙이잖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기본 강의는 했는데, 자, 숙제를 오늘도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자, 보시자고. 주식이 어려운 이유를, 여러분, 주식이 어려운 이유를, 공부를 좀 하세요. 주식이 난 주식이 왜 어렵지? 이거를 좀, 공부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기술 부족이냐, 심리가 나약해서냐, 아니면 개념을 잘못 잡았느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시간이 없네요. 빨리 실전 강의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강의. 자,
자, 어제 기사 나왔던 거예요. 경제지에서. 삼성 현대차 그룹 협력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이제 이 로봇의 눈, 요 부분까지도 협력하겠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거푸 기사가 나온 게 뭐냐? LG 이노텍이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 움직임까지 다 읽어내는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나와요. 어제 LG 이노텍 얘기 들었죠, 그죠? 어제 이 주간지예요. 이 주간지 보면서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주간지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국은 로보택시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야. 자율주행에 가장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라고? LG 이노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실전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이게 뭐냐? 포도송이처럼 생겼죠? 이 포도상구균이에요. 포도상구균인데,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합니다. 포도송이 모양이라고. 요게 포도상구균이 존재를 하면, 일반적으로 페니실린이 잘 듣지 않는 내성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페니실린, 내성에 대한 지금 이제 포도상구균 내성에 대한 이제 그게 나왔어요.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임상 2A상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치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임상 2B상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 포도상구균에 내성이 생긴 종목. 여러분, 퀴즈예요. 요거 내일까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찾아보라고 일부러 종목명을 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의 결과치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임상 2A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임상 2B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입니까? 장기적, 즉 중장기적 긍정적 요인입니까? 이게 하락 요인입니까?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닙니까? 결국은 중장기적 긍정적 요인이에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는 노력,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퀴즈로 들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와 더불어서 LG 이노텍에 대한 분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더 들을 수 있는 방법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하는데요. 하단 QR 참고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예병군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